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웁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뭐야 갑자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녀석은 그냥 용어가 추가가 된 거지 내용, 개념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참인 명제,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P는 Q이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돼요. P는 Q이다라는 어떠한 참인 명제가 있어요. 이 녀석은 일단 뭐라고? 참이라고. 참. 그러면 우리는 P는 Q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이 녀석의 진리집합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 참인 명제의 화살표 방향대로 이야기를 할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끝이야. 충분 조건의 내용이. 참인 명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사람은 동물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사람이 동물이기 위해서 조건이 더 필요해? 조건이 더 필요하냐고. 너가 동물이 되기 위해서 네 발로 기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냥 너 자체로 그냥 동물 아니야? 맞죠? 충분하잖아. 그걸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충분 조건. 넌 고등학생이야. 네가 고등학생이 되기 위한 더 필요한 조건이 없어. 지금 이 상태로 그냥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 안에 들어가 있어 이미. 맞아? 고등학생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네가 있다고 이미. 그게 충분 조건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충분 조건. 그래. 그 충분.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한글화 시켜 놓은 거예요. 한글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얘가 되기 위해 충분한가? 충분해요. 충분하잖아. 사람은 동물이기에 충분하잖아. 그것만으로도. 사람인 것만으로도. 사람 안에서 동물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이 포함 관계가 있어요, 이게. 포함 관계. 한 집합이 한 집합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작은 집합은 큰 집합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 알겠습니까? 동물은 그러면 봐봐. 반대로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요 조건이다.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 동물은 사람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100일 동안 동물 속에서 먹어야 되잖아.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 맞아? 사람이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털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맞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한 조건들을 다 깎아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찾는 거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집합이 작은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해. 참인 명제의 방향대로 흘러가면 무슨 조건? 방향대로 흘러가면 충분 조건이라고. 방향대로 흘러가면 충분 조건. 왜 단순화를 아주 방금 그 말에서 반대 방향으로 읽으면 필요 조건. 화살표 방향으로 읽으면 충분 조건이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필요 조건이라고. 근데 충분 조건이나 필요 조건이나 어떻게? 둘은
포함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는 포함 관계가 없잖아. 3의 배수는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 이런 거 얘기할 수조차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얘기할 수가 없다고. 3의 배수와 4의 배수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화살표 방향대로 하면 뭐라고? 반대로. 그럼 필요 충분 조건 세 번째. 이 녀석은 뭘까?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P와 Q가 완전히 상동할 때, 완전히 일치할 때, 내용상 완전히 일치할 때, 같은 명제였을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무슨 조건이야? 이러면 무슨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죠. 맞습니까? 이러면 무슨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그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둘 다 만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냥 똑같았을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4의 약수이다. 이게 P야. 1, 2, 4. 이게 Q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아, 틀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아, 틀려? 맞아.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충분 조건이야. 갈 수 있잖아.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됐잖아요. 그죠? 충분 조건도 되는 거고 필요 조건도 되는 거고 필요 충분 조건도 다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같은 집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만 돼? 충분 조건만 되는 거죠.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만 돼? 필요 조건만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문제풀로 갑니다. 필요 충분 조건. 포함 관계가 있었을 때, 포함 관계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알아도 돼. 포함 관계가 있었을 때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으로 가면 필요 조건,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으로 가면 충분 조건. 맞아요? 같은 크기가 똑같은 집합이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그죠? 그게 지금 방금까지 배운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 교집합을 하면 집합이 커져, 작아져? 그렇지. 굿. 작아집니다. 교집합을 하면. 맞습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조건에 그죠? 서로 다른 집합들의 교집합을 하면 집합은 작아집니다. 의사이면서 변호사. 이러면 굉장히 수가 적겠죠. 그죠? 의사가 많고 변호사는 굉장히 많겠지만 의사이면서 변호사 하면은 굉장히 적어지겠죠. 맞습니까? 교집합하면 집합이 작아져요. 그런데 의사 또는 변호사 이러면 합집합이잖아. 합집합하면 집합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럼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의사 또는 변호사. 의사 합집합 변호사. 이 녀석은 이 녀석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 녀석은 이 녀석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거 대답을 못해. 무슨 조건이야? 얘는 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그래, 얘는 집합이 작아졌을 것이고 이 녀석은 집합이 커졌을 거 아니야. 얘는 이 안에 포함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교집합은 합집합에 포함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러한 논리들을 물어볼 거예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뭔지는 알지만 니네가 집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보다 더 크다, 어떤 명제가 어떤 명제보다 더 많은 거를 이야기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 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 것은 각 60도이기, A가 각 60도이기 위한, 지금 봐. 이거 지금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지금 생겨나. 무슨 조건이야? 무슨 조건이야? 필요. 오, 센스가 완전 빵인데. 무슨 조건이야? 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인 것은 각 A도 60도, 각 B도 60도, 각 C도 60도. 각 ABC가 다 60도지. A만 60도라고 해서 A만 60도면 정삼각형이야? 이거 교집합이야, 교집합. 교집합이라고, 교집합. 셋 다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집합이 크겠어, 이 집합이 크겠어. 앞에 집합이 커, 뒤에 집합이 커. 뒤에 게 크지. A가 60도인 삼각형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정삼각형이 아니더라도 있을 거라고. 맞아요? 정삼각형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걸 니네가 생각을 해야지. 무슨 조건이야? 충분 조건이잖아요. 충분 조건. 충분 조건. 이 집합이 더 작아요. 교집합,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포인트. 교집합하면 집합은 작아진다니까? 이런 집합이 있는데 얘는 이런 집합에다가 다른 조건들을 교집합을 해야 돼. 응? 얘는 초등학교만 나오면 되는데 얘는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경시대에도 입상을 해야 되고 조건들이 더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집합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교집합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 넓이가 같다. 그러면 이제 감각적으로 가봅시다. 넓이가 같은 두 도형이 있어. 두 삼각형이 있어.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많을까? 아니면 합동인 두 삼각형이 많을까? 넓이가 같은 거, 그치? 합동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넓이가 같은 경우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 이런 감을 잡을 수 있겠어요?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합동인 조건, 합동인 조건. 보다 넓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더 널널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합이 더 널널해. 그게 더 큰 거예요. 여유 있어. 여유 있어. 그래. 아침밥만 먹은 사람, 아침밥을 먹은 사람. 이런 아침밥을 먹었으면 통과야. 아침밥을 먹었으면 통과야. 근데 아침밥도 먹고 점심도 먹어야지 통과야. 하면 더 깐깐해졌잖아. 그지? 조건이 추가가 됐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 더 널널한 게 큰 집합이야. 이런 감각이 있어야지 문제를 빠르게 풀지.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멍 때린다고 지금 이러면 대답 못하면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좀 듣고 대답을 하려고. 같이 반응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3단 논법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3단 논법에서도. 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 그랬어?
필요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필요 조건이면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더 큰 집합이어야 된다고. 필요 조건이 되려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은 화살표를 정방향으로 가면 돼요. 어렵냐? 안 어렵지. 지금 이 순간에 외울 수 있겠지, 이 정도는. 충분 조건은 정방향. 필요 조건은 역방향으로 화살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어봐. 3단 논법이 되잖아. P는 Q는 쏘리. 여기 P는 R은 P잖아, 지금. R은 P는 Q다. 이렇게 지금 만들 수 있는 거 맞아요? 됐어?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작은 집합이야? 요거 맞냐? 여기 원소가 누구야? 마이너스 3이죠? 맞아? 그럼 이 마이너스 3이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이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려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세요. 얼마야? 9 빼기 더하기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 조건이 되려면 여기 있는 해가 저기에서도 해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문장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야. 학교 시험 문제에 100% 나온다라고 지금 볼 수 있어요. 100% 나와요.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이 중에서 모든 보기가 어렵지는 않아. 몇 개는 쉬워요. 몇 개는 쉬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그러면 문제는 봐야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집합이 더 커야 돼. 얘가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앞에 이야기가 앞의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이 더 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일단 문제 이해했어? 문제는 이해를 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보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 보기를. 보세요. 1번부터 가보자. X하고 Y가 둘 다 양수다. X, Y가 실수인데 둘 다 양수야. 그러면 두 수의 합은 양수, 두 수의 곱은 양수. 이 이야기도 봐. 두 수의 합도 양수고 두 수의 곱도 양수래. 실수해서. 그러면 X하고 Y가 둘 다 양수해야 된다는 이야기 맞아, 안 맞아? 이 녀석도 X는 양수, Y도 양수라는 이야기지. 이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쓰이기는 다르게 쓰였지만 같은 내용이야, 완벽하게. 두 수의 합이 양수, 곱이 양수려면 둘 다 양수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야 돼. 증명을 하려고 들면 안 돼. 그럼 이 문제는 진짜 너무 어려워져요.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 그러니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적용까지 가야 돼요. 다음에 나왔는데 또 멍 때리고 있어. 1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1번은 무슨 조건이야? 1번은 무슨 조건이냐고. 필요 충분 조건이야.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조건만 돼야 돼요. 충분 조건은 안 돼야 돼. 같은 거는 안 돼. 같은 거는 필요 조건이면서 충분 조건인 거니까. 2번 어때요? 2번. 2번 어때? 그냥 봐. 2번. 2번이 제일 쉬운 복이야. 1보다 작은 세상이야. 1보다 작은 녀석들의 세상이라고. 그 안에 0에서 1 사이에 값이 있어 없어? 있지. P가 더 큰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는 쉬운 문제지. 이 정도 됐으면 쉬운 문제야. 이 중에서 보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쉬워버리면 우리 지금 뭐 찾고 있는 건지 안 잊었지? 뭐 찾고 있는 거였어? 뭐 찾고 있냐고. 왜 멍 때려 또. 뭐 찾고 있어? 필요 조건 찾고 있다고. 필요 조건. 필요 조건. 그럼 필요 조건은 뭔데? 앞에 집합이 더 큰 거야. 앞 내용이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 내용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답을 구했다가 아니라 다른 보기들이 먼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도 3번도 x는 0보다 작대요. x는 0보다 작대. 그러면 얘가 0이 됐대요. 얘가 0. 얘가 0. 이 지금 절대값이 들어있는 이 녀석을 풀면 x 더하기 x의 절대값이 0이라는 거를 풀어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크면으로 하자. x가 0보다 크면 x 더하기 x는 2x죠. 2x가 0. x는 0. x가 0보다 큰데 x는 0이라고? x가 0이면 만족하죠. x가 0이면 0, 0이니까 0은 만족하죠. 0은 0. 만족합니다. 0은 0이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x. 절대값.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지. 마이너스 x니까 0은 0. x가 0보다 작아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풀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뭐든 해야. 얘는 x가 0보다 작고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 0보다 작은 것만 있는 세상이고 여기는 0까지 살 수 있는 세상이고 누가 집합이 P가 커, Q가 커? Q가 크잖아. 앞에 게 커야 된다니까. 앞에 게 커야 됩니다. 얘는 x가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x가 y보다 크다. x가 y보다 큰 세상이에요. x가 y보다 큰 세상이야.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의 세상은 어떻게 돼? z가 양수이면 x가 y보다 크고 z가 음수이면 y가 x보다 큰 세상이에요. 맞아? 여긴 양변에 z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x가 클 수도 있고 y가 클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때그때 다른 세상이야. 그래서 얘하고는 아예 교집합이 없어요. 포함 관계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포함 관계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 둘은. 그러니까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둘 다 아니야.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얘는 이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이렇게 x가 y보다 크고요. 이 조건이 붙었을 때는 y가 x보다 큽니다.
근데 얘는 항상 x가 y보다 큰 거기 때문에 둘은 포함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고. 얘가 얘의 부분집합도, 얘가 얘의 부분집합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서로서로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도 아니야. 여기 봅시다. 이 녀석은 x하고 y가 둘 다 그냥 얼마야? 이거 5번 보기도 굉장히 쉬워요. 얘는 x, y가 1, 1만 되는 세상이야. 근데 얘는 1, 1도 되지만 2, 0도 되고 3, 마이너스 1도 되고 무수히 많이 되잖아요. 얘는. 어떤 집합이 더 큰 거야? Q가 더 큰 거야. 충분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 이해했냐? 오히려 이런 문제는 좀 쉽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범위들이 나오면 수직선이 있으면 돼. 그냥 수직선.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하면 돼. 이거 꼭 나와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나와. 조금. 진짜 조금. 4에서 8까지 이미 완성이 된 거는 4에서부터 8까지예요. 8까지. 요 부분. 정확하게 읽으면 돼. 이 녀석은 얘이기 위한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이 녀석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필요 조건을 봤을 때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빠르게 생각하라고. 누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앞에 거. 그지? 앞에 거. 앞에 거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A 이상은 이걸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A는 여기 있어야 되지. 별거 없습니다. A가 여기 있어야지 A 이상이 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는 누구보다? 그대로 읽어. 4보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되죠. 맞아? A 벌써 구한 거야. 그 다음에 B에서부터 7까지는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B에서 7까지는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충분 조건이니까. 충분 조건이니까 B에서 7까지. 그러면 B는 어떻게 돼요? B는 누구보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같아도 되죠. 같아도 되죠. 얘가 더 적게 들어있는 건 상관이 없잖아. 지금 새로운 이 녀석은 어차피 얘가 4여도 얘는 4를 못 갖잖아. 그러니까 4여도 된다고. 맞아? 집합에서도 이런 느낌을 해봤죠. 7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나는 A의 최대값은 얼마야? 4죠. B의 최소값은 얼마야? 4죠. 4, 4, 16.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좀 더 편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형태다. 쉬었다 합시다. 그래, 우리가 명제의 큰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특성 두 가지. 우리가 부정을 배웠어요. 그죠? 부정을 배웠을 때 명제는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명제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떠한 명제를 지금 우리 뭘 하고 싶어? 명제가 참임을 뭐 하고 싶냐면 증명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하고 싶은데 그 증명을 직접 증명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어. 힘들었을 때 이 특성, 명제 특성, 명제가 참이면 부정이 거짓이잖아. 그지? 그러면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부정이 거짓임을 밝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문장이, 내가 부정했던 그 문장이 명제의 부정이 거짓임을 밝혀서, 그것만 밝히면 그냥 명제는 저절로 뭐가 되니까? 참이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간접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증명 방법을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귀류법이라고 해요. 귀류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뭘 이용을 하는 거다? 부정이 거짓임을 이용을 하는 거다. 귀류법이라는 거는, 그치? 단어 자체가 어렵죠? 생소하죠? 귀류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정이 거짓임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부정이 거짓이면 그것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명제가 참이면 누가 또 참이라고 그랬어요? 명제의 대우가 참이죠. 명제로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었을 때 대우가 참임을 밝히는 거야. 그냥 대우가 참임을 밝히는 거야. 이걸 보고 우리는 대우 증명법이라고 그래요. 명제로 직접 증명하지 않고 이 녀석의 대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우 증명법의 하나의 예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예는 암기까지 해야 돼요. 암기까지 해야 되고, 이 예가 그냥 시험 문제에 다이렉트로 출제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다라는 거, 대우 증명법부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런 걸 지금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n의 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증명하는 방법은 대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직접 증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증명하기가 불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으면. 그러면 대우를 이용하면 제곱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건 똑같고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대우니까 n이 홀수이면,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짝수가 아니면이라고 해야 돼요. 짝수가 아니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연수 내에서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잖아요. 그죠? 자연수 내에서는 짝수가 아니면 홀수니까 여기 짝수가 아니다를 그냥 홀수라고 간단하게 쓴 거예요. 만약에 내가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근데 지금 여기는 짝수의 반대로 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 n의 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이고, 이를 증명하는 거야. 이걸 증명하는 거야. 대우 증명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돼. 첫 마디를. 이거. 그러면 이를 증명하면 n이 홀수면, 우리는 홀수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씁니다. 2k 마이너스 1. k는 자연수.
모든 자연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2k-1. 짝수에서 1을 빼는 상황이죠. 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홀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고 n의 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거는 요 둘을 2로 묶으면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되지. 무슨 소리야?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n의 제곱은 홀수야 짝수야? 홀수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됩니다. 했잖아. 바꾸면서 여기 홀수 바꾸면서 짝수가 아니니까 홀수로 바꿨잖아. 그치? 여기 선생님 짝수로 잘못 쓴 거야. 바꾸면서 홀수라고 바꿔서 쓴 거예요. 오케이? 홀수잖아, 지금 이거 홀수. 빠르게 한 번 더 갑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고 이를 증명하면 그냥 이 느낌 자체가 그냥 외워져야 돼요. 지금 니네도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별거 없습니다. 대우를 쓰고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식으로 나타내야지. 지금 우리는 식으로 증명을 했잖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면 n은 다 이게 자연수의 분류예요. 자연수의 분류. 우리는 모든 자연수를 이렇게 나눌 거야. 아까는 어떻게 나눴어? 모든 자연수를 짝수가 아니면 홀수로 나눴잖아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면 우리가 홀수라고 해놓고 지금 증명을 한 거야. 근데 봐.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이렇게 나눠야 돼요.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3k 마이너스 1 3k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3k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은 3개로 나눠가지고 얘만 아닌 거야. 얘가 아닌 거니까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3의 배수에서 2를 빼면 3의 배수 아니잖아. 3의 배수에서 2를 빼면 3의 배수가 아니잖아. 맞습니까? 다시 짝수에서 2를 빼면 짝수가 아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면 요거 지금 표현해놓고 3의 배수가 아니면 얘하고 얘일 때 이를 증명하면 n이 3k-2 k는 자연수 이면 n의 제곱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 이 녀석은 3으로 묶으면 3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이므로 3의 배수가 아니다. n이 3k 마이너스 1, k는 자연수 이면 n의 제곱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얘도 3으로 나누면 몫이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나머지가 1이죠. 이므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못하니까 이므로 3의 배수가 아니다. 따라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봐봐. 우리의 논리를 한번 생각해봐.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얘하고 얘밖에 없는 거잖아. 맞아? 모든 자연수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 3의 배수,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거, 2가 남는 거. 3에서 1 뺀 거, 3에서 2 뺀 거. 이렇게 해서 지금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도 3의 배수가 아니었고, 이 경우도 3의 배수가 아니었어. n의 제곱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우가 참인 거야. 거기서 더 내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지식이 되면 돼, 지식이. 자연수에서 n이 2의 배수면, 다시 자연수에서 n의 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n의 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 n의 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 n의 제곱이 4의 배수면 n도 아니야. 그거는 안 돼. 4는 안 돼요. 2, 3은 돼. 4는 안 돼. 근데 다시 5는 됩니다. n의 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가 돼요. 4는 안 돼. 왜? n의 제곱이 4의 배수라고 했을 때 n의 제곱이 4면 n은 2일 수 있잖아.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2는. 맞습니까? 그렇게 제곱수가 들어간 거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6은 또 돼요. 7은 또 돼요. 제곱수가 들어가는 거 안 돼요. 제곱수가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9는 안 돼. 8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12. 어? 12도 안 돼. 10 되지. 10은 되지. 제곱수가 아닌 건 된다니까. 근데 그 원리까지 니네한테 파악을 하라는 거는 아니고, 아무튼 니네한테 보통 물어보는 건 2, 3, 5 정도로밖에 안 물어봐. 6도 돼요. 6도 되는 거야. 근데 제곱수 들어간 건 안 돼. 그냥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를 더 깊게 들어가면 학문이 돼버려. 정수에 관련된 학문이 되니까 그것까지는 니네가 알 필요도 없고. 굳이 생각할 것도 없는데, 근데 느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2, 3 다 되는 거다. 제곱수가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다.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니네가 귀류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방금 대우증명법 했으니까 뭘 해야 돼? 귀류법을 해야 돼요. 귀류법. 귀류법은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명제로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정이 거짓임을 밝히는 거야. 부정이 거짓인 순간 명제는 참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루트 2가 실수임을 알 때야.
우리가 루트 2는 실수일 때 실수임을 알고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할 거예요. 귀류법을 통해서. 실수는 뭐와 뭐로 되어 있어? 유리수와 무리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와 무리수. 그러니까 너네는 유리수를 알아야 돼. 무리수임을 증명을 하려면. 그래. 그러면 귀류법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얘를 뭐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귀류법은. 아니에요!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부정이잖아. 맞아? 아니에요! 하고 시작했는데 그 말이 틀리는 그 순간 루트 2는 무리수가 돼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아니에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에요. 라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 루트 2는 유리수 할 때 이게 귀류법의 시작인 거야. 이거 아니에요. 라고 시작하는 거야. 루트 2 가자. 가라고 하자. 가. 루트 2가 유리수라 할 때 부정을 한 거예요. 지금. 주어진 명제를. 그러면 루트 2는 n분의 n 유리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으면 유리수야. 유리수의 정의야. 유리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정수분의 정수. 그래서 n분의 n 해가지고 mn은 서로소인 기하분수야. 기하분수. 분수로 나타내면 기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 정수라고 해도 돼요. 얘가 양수니까. 양수니까 그냥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 0이 아닌 양수니까. 자연수라고 하고. 그죠? 유리수라고 하면 우리가 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n은 루트 2m이 되겠죠. n은 루트 2m이 되겠고 양변을 제곱하면 n제곱은 2m제곱이야. n제곱은 2m제곱이야. n제곱이 2m제곱이라는 뜻은 n제곱은 2의 배수라는 거야. 이므로 n제곱은 2의 배수, 짝수라고 해도 되고 2의 배수 이고 아까 배웠던 n제곱이 2의 배수면 누구도 2의 배수야? n도 2의 배수이다. 여기까지 결론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요거는 그냥 그지 우리의 사전 지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굳이 또 따로 증명을 하려면 이만큼이 더 필요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 지식을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루트 3이 유리수라고 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면 루트 3이니까 제곱하면 n제곱은 3m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이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고 n도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죠. 맞습니까? n은 뭘로 나타내면 2의 배수니까 2k k는 자연수 n이 2의 배수잖아. n이 2의 배수니까 요렇게 나타낼 수 있지. n은 2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n을 2k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입하면 여기다가 대입해. 대입하면 4k의 제곱은 2m의 제곱. m의 제곱은 2k의 제곱.
이므로 n은 2의 배수니까 2k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4k의 제곱은 2m의 제곱이고 2 나눠주면 m의 제곱은 2k의 제곱이 돼요. 이거이므로 m의 제곱은 2의 배수이고 m도 2의 배수이다.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을 했냐면은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이 오류를 보고 모순이라고 그래요. 어떤 모순? 처음에 가정, 유리수라고 했을 때 mn이 서로소라는 요 녀석에 대한 가정이 지금 틀려먹었어. 배수이다. mn은 이게 지금 결론이야. mn은 서로소가 둘 다 2의 배수면 서로소가 아니잖아. 기하분수가 아니잖아. 맞아? 서로소가 아님으로 주어진 가정의 모순이다. 모순이다. 모순이 발생했어요. 모순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왜 모순이 발생했어? 내가 다른 논리들이 하나도 안 틀렸으니까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정. 맞아? 따라서 끝났어. 모순이 발생하는 순간 부정이 거짓인 게 밝혀진 거야.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그냥 무리수야. 이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다른 기류법들은 좀 더 편한 기류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한테 주요로 이렇게 나오는 녀석들은 이런 녀석들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일단 연습을 좀 시킵니다. 이 연습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진행을 하시면 돼. 다른 모든 명제들을 니네가 외울 수는 없잖아. 외울 수 없으니까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 이 느낌은 가지고 있어야지, 느낌은. 해봅시다. XY가 자연수일 때, XY가 짝수이면 X 또는 Y가 자연수일 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한테 증명을 하라고 했어요. XY가 짝수일 때, 곱했을 때 짝수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두 개 곱했는데 짝수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짝수였을 거 아니야. 홀홀이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아? 방금. 홀홀이면 안 되잖아. 그게 바로 대우잖아요. 그게 대우입니다. 대우. 그래서 대우 증명법을 합니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자연수 xy에 대해서 xy가 모두 홀수이면 그지. 홀홀이면 안 되잖아. 방금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홀수이면 xy도 홀수이다. 이게 지금 우리의 대우죠. 이런 식으로 채우면 돼요. 보통 이렇게 좀 문제들은 이게 빈칸 채우기로 나왔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홀수, 그치? 아까는 우리가 2n-1 또는 2k-1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2a-1이라고 썼고 여기는 2b-1이라고 썼어요. a, b는 자연수. 홀수는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홀수였을 때 곱하면 2로 묶었을 때 묶어지고 플러스 1이니까 xy는 홀수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얘는 좀 더 편하죠. 그죠? 이렇게 빈칸들을 채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원리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이해했어? 진짜? 아니 여기서는 식으로까지 증명을 해준 거야. 어떻게 홀수하고 곱했는데 한번 얘 하나만 들어볼까? 얼마야?
야, 이거 녹화되는데 이거 와. 네가 대박이야. 그래, 맞아. 나 지금 이거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네가 처음이야.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 지금 선생님 지금 강의사 하면서 이런 경험은 나에게 첫 경험을 3하고 3하고 곱하면 6이잖아요. 욕하고 싶어서 그냥 한 번 더 한 거지? 네? 아, 네, 진짜. 곱이랑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된다고?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네. 뭐라고 써야 돼 여기에? 서로소. 그지 서로소. 요 말이 모순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서로소. 양면의 제곱합 이 녀석은 이거니까 Q의 제곱은 3P 제곱이니까 Q의 제곱은 3의 배수이고 Q는 3의 배수이다. 그지? 이 녀석아, 그지?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바로 너무 다이렉트로 갔는데, 그죠? 오케이? Q의 제곱이 3의 배수니까 Q가 3의 배수가 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따라서 P는 또 뭐가 됐어? 다 제껴버렸네, 그지? 도중에 가정을 다 제껴버렸어. 이렇게 하면 Q를 3K라고 두고 난 다음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또 하면은 P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고? 3의 배수. 근데 우리가 원리를 아니까 빈칸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는 거야. 3의 배수. 따라서 PQ가 뭐인 조건의 모순이야? 서로소인 조건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마무리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됐냐? 그리고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A, B, C가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말을 양의 정수라고 또 길게 표현을 해놨네. 양의 정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맞아?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부정은 뭐야? 모두 짝수의 부정. 어떤 거는 홀수이다. 아, 뭔 소리야. 모두, 이거, 적어도 하나는 짝수의 부정. 하나는 짝수다라는 거의 부정은 모두 홀수이다가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라는 말은 어떤 거는 짝수이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어떤 의 부정이니까 모든 것들은 홀수이다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의 대우를 쓰면 A, B, C가 양의 정수일 때 A, B, C가 모두 홀수이면 모두라는 말은 빠졌고 지금 홀수이면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홀수제곱이니까 홀수고 홀수제곱이니까 홀수고 홀수제곱이니까 홀수고 홀수 더하기 홀수는 그리고 홀수제곱이니까 홀수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C제곱은 어떻게 됐어? 홀수잖아, 그치? 홀수. 그러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더했을 때 C제곱이랑 같아, 안 같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우가 참인 거죠. 맞습니까? 다시 이 대우가 누군데? 대우가 홀수이면 같지 않다가 된 거잖아. 같지 않다. 같지 않네요. 홀수니까. 셋 다 홀수니까 같지 않네요. 그죠? 주어진 명제에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도 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